안녕하세요, 대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스 문법의 기초 중에 기초, 네,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간단한 어떤 상식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점부터 먼저 조금 짚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라는 것에는, 변수에는 어떤 값을 담을 수가 있는데요.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값의 종류에는, 담을 수 있는 값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숫자랑 문자입니다.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숫자 타입과 문자 타입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숫자는, 말 그대로 숫자는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등등 다른 연산도 있는데, 이런 연산을 하기 위해 쓰이는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문자는 말 그대로 글자입니다. 글자.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이, 먼저 숫자에 있어서 숫자랑 문자가 있는데, 이 숫자에 있어서, 자, 먼저 더하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더하기, 그리고 빼기까지.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것들만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사과 3개 더하기 배 4개는, 자, 이거는 7개가 아니죠. 그죠? 당연히 같은 것끼리 사과 3개 더하기 사과 4개 해야 결과가 사과 7개, 이렇게 되는 것이죠. 7개. 이거는 맞는 표현. 자, 요런 부분 좀, 요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CSS 아니 사스에서, 사스 변수도 1픽셀 더하기 3픽셀, 이렇게 같은 것들만 가능하고요.
물론 3픽셀 더하기 1 REM, 이것도 종류는 다르지만 이 1 REM이라는 것이 이게 픽셀로 변환이 가능하잖아요. 픽셀로 변환이 가능. 그렇죠. 그 1 REM이라는 것이 브라우저, 그러니까 HTML 상에 정해진 기본 폰트 사이즈, 보통은 브라우저의 기본 폰트 사이즈가 16픽셀인데, 그래서 아마 1 REM이 기본은 16픽셀이라는 값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환이 가능한 경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종류죠. 1 REM이지만 이 1 REM이라는 것이 픽셀로 변환이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가능하고요. 하여튼 더하기 빼기는, 빼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제가 더하기만 이렇게 예로 들었는데 빼기도 그렇죠. 이렇게 사과 3개에서 배 4개를 뺀다는 건 아예 뭐 그 성립조차 되지 않죠. 같은 것끼리 뺄 때도 같은 것끼리 빼야 말이 되죠. 물론 사과 3개에서 사과 4개를 뺀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은 어쨌든 같은 종류끼리 빼야 되죠. 그죠? 자, 1픽셀 빼기 3픽셀은 마이너스 2픽셀. 자, 마이너스 2픽셀도 이게 간혹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사스나 그런 프로그래밍적으로 이 그래픽적인 것으로 마이너스를 봤을 때는 방향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는 요 방향, 오른쪽 방향이면은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 그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3픽셀이 이쪽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픽셀 마이너스 3픽셀은 마이너스 2픽셀, 이런 것들이 쓰일 때도 있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자, 하여튼 뭐 깊이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고,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곱하기 뭐 나누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사과 3개를 곱하기 사과 3개. 자, 이거는 9개일까요? 이것도 아니죠. 자, 사과 3개 곱하기 그냥 3이죠. 해야 사과 9개가 되죠. 자, 요런 거는 조금 착각하기 쉬운데, 자, 사과 3개를 사과 3개 배해야 9개가 아니잖아요. 곱하기 이 별 표시가 프로그래밍에서는 곱하기로 쓰이니까, 자, 사과 3개를 3배, 그냥 3, 3배 해야 사과 9개가 되지, 사과 3개를 사과 3개 배, 사과 3개 배라는 말이 그런 말이 없잖아요. 몇 배 몇 배 할 때.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같은 경우는 요런 점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3픽셀 곱하기 3 해야 9픽셀이 되지, 3픽셀 곱하기 3픽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요런 거는 제일 주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자, 요 더하기와 곱하기 요런 차이,
특히 요 곱하기의 이런 부분, 자 이런 것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간단한 상식이면서 제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도 이런 부분 정도까지만 우선은 간단한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문자로 넘어가서, 문자는 이제 글자라고 제가 했습니다. 글자는 말 그대로 글자입니다. 뭐 백그라운드, 솔리드, 뭐 하트 등등등, 블랙, 뭐 이런 글자들, 요것이 글자고요. 자 글자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연산만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 글자 중에 주소가 있죠. 무슨 시? 서울시? 서울, 제가 지방 사람이어서 서울에 무슨 동네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연남동? 뭐 백번지. 자 여기에 쓰이는 요 100이라는 숫자는 이 연산을 위하여서 쓰이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글자죠. 글자. 이 글자에 있는 글자같이 쓰이는 숫자죠. 그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동수, 몇 동 몇 호, 호수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 동수나 호수에 있는 숫자들도 그렇고, 그 숫자들은 더하기 연산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구분을 위해서 쓰는 숫자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숫자지만은 글자처럼 뭔가 구분을 위해서, 구분 지어지기 위해서 붙여진 거지, 이것은 이제 이 숫자는 말 그대로 그냥 구분용 숫자, 연산을 위한 숫자가 아닌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글자는 더하기 연산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가 더하기 나는 가나. 근데 가 빼기 나는, 이거는 당연히 안 되죠. 그죠? 그리고 가 더하기 3은 가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아까 이 주사, 이런 주소 체계나 이런 것들처럼. 그죠? 네. 이런 부분 당연히 곱하기 빼기도, 나누기도 안 되고요. 네. 글자는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글자들. 근데 글자들 중에 이렇게 숫자형인 글자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글자가랑 만약에 숫자로 쓰이는 3이 더해지면은 가 3이 되는데, 당연히 이 숫자인 3이지만 이렇게 글자랑 합쳐지면은 글자가 돼야 이제 올바르게 쓰여져서 합쳐지게 되니까, 얘가 숫자인 3이라도 글자랑 합쳐지면은 문자화 된다.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상식 부분, 이 부분을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사전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자,
이렇게 저는 일단 뭐 이렇게 프로젝트 명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고요. 저는 sass 다시 vars 뭐 variables 줄여서 sass 다시 bas라는 프로젝트고, 이렇게 index.html이 루트에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네, 여기에 요 css 폴더에 style.sass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게 이제 같은 경로에 이렇게 컴파일 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그 css 파일을 연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emit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emit.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emit이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emit이라는 기능은 뭐 이 HTML을 좀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div인데 id가 박스로 시작하고 숫자가 1부터 5까지 5개를 만들 건데,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뭐 박스 이렇게. 자, div를 만들 건데 id는 우리 CSS에서 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id가 샵 박스, 그리고 달러는 5개를 만들 건데, 그러니까 1, 2, 3, 4, 5가 요 달러 자리에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점 박스. 자, 점 박스는 CSS에서 클래스명이 점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 박스라는 클래스가 붙도록 해서 5개 곱하기 5 이렇게 하고 탭 치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요 emit이라는 기능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구글에 찾아보시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emit 사용법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자, 여기 제일 위에 저도 이걸 열어봤었는데요. 뭐 이렇게 많죠. 이렇게 설명도 잘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 emit이라는 별도의 기능인데,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말고도 다른 에디터들도 그 추가적인 기능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설치하거나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기본으로 요 emit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HTML 작성할 때 이렇게 emit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빠르게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구글의 emit 사용법을 검색하셔서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네. 자, 이렇게 일단 제가 HTML 코드는 이렇게 작성을 했고, 자, 요 컴파일된 CSS 파일도 여기 밑에 같이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watch sass 이걸 눌러서 컴파일 시키고요. 자, 요거는 잠깐 닫아두겠습니다. 이쪽은. 그리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기본 편집 기능 몇 가지만 또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렇게 코드 상에서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커서가 여러 개 생깁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군데에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ESC 누르면은 다시 이 커서가 원래 커서로 돌아오고,
그리고 어떤 문자를 이렇게 블럭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박스 요걸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같은 글자들끼리 이렇게 또 선택이 돼요. 컨트롤 D를 누르고 D 그러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 눌러 보시면은 같은 글자들끼리 이렇게 여러 군데 선택 순서대로 같은 글자끼리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D 이렇게 또 여러 군데 같이 동시에 입력할 수가 있죠.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클래스가 얘는 대문자 박스다 이랬을 때 컨트롤 D 하면 이렇게 이 박스는 대문자 B인데 얘도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리고 요거 이 한 줄을 복사할 때 이렇게 블록을 전체 지정해서 복사를 하게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그냥 커서 있는 줄에서 컨트롤 C 누르면 이 줄 전체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줄 전체가 붙여넣기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 X도 잘라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컨트롤 X 누르면 그 줄 전체가 잘라내기 되고 컨트롤 V 누르면 붙여넣기 되고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되돌렸고요. 그리고 Alt를 누르고 방향키 위아래로 누르면 이렇게 줄바꿈이 됩니다. 그 줄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동을 하잖아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네, 이렇게 위아래 방향키 위아래 이렇게 자 제가 지금 윈도우라서 그런데 맥 사용자분들은 아마 Alt 대신 옵션 키일 것이고요. 뭐 제가 Alt라고 말씀드리고 뭐 컨트롤이라고 말씀드리지만은 맥 사용자분들은 만약에 안 되실 경우에 커맨드나 아니면 뭐 맥은 컨트롤 키도 따로 있죠. 커맨드 말고 그 컨트롤 키일 수도 있고요. 제가 맥 사용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한번 키를 한번 눌러 보셔서 되는 걸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됩니다. 보통 커서가 여기 있을 때 다음 줄로 내려가려면은 이렇게 끝으로 가서 이렇게 엔터를 쳐야 다음 줄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커서가 있을 때 컨트롤 엔터 치면은 그냥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자 어떤 한 줄 사이에 커서가 있을 때 그 다음 줄로 내려가려면은 그러니까 엔터를 치려면은 그냥 엔터 치면 이렇게 줄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렇게 끝으로 가서 엔터를 쳤어야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커서가 있을 때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줄바꿈이 되어 버립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거 말고 또 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요 정도밖에 안 떠오르고 앞으로 뭐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나 하여튼 추가적인 것들은 제가 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VS 코드의 편집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 변수를 제가 설명하는 시간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의식의 흐름대로 쭉 따라는 오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영상이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까 뭐 등등 영상이다 보니까
일시정지 하시든가 아니면 뭐 되돌려 보시기 하시든가 해서 하셔서 앞에 내용을, 지금 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기초 중에 기초니까, 기초 중에 기초는 말 그대로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다 보니 의식의 흐름대로만 따라오지 마시고 그 중간중간에 일시정지 하시든 뭐 되돌리기 하시든 하셔서 꼭 반드시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변수 하기 전에 주석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자, 주석은 설명을 달기 위해서죠. 코드 상에서 설명을 달기 위해. 자, 그래서 이렇게 주석은 앞에 슬래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거 슬래시는 사스의 주석 방식이고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엔터가 아니고 저장을 하면은 이렇게 컴파일이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CSS로 안 나오죠. 이거는 이렇게 슬래시는 이 사스 요 파일에 설명을 달기 위해서 하는 주석이고요. 컴파일은 안 됩니다. 근데 CSS 주석도 있죠. 이렇게 슬래시 별 슬래시 요 사이에 CSS 주석. 자, CSS 주석은 이렇게 컴파일 돼서 이렇게 넘어오죠. 그죠? 자, 요 차이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오롯이 내가 이 원본 소스에만 남기는 설명을 하겠다 하면은 사스 방식 주석을 쓰셔야 되고, CSS 컴파일 돼서도 남겨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CSS 주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석을 달 때 어떤 설명을 이렇게 막 쓰고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이렇게 앞에 자동으로 주석 처리가 됩니다. 컨트롤 슬래시는 주석을 다는 VS 코드의 단축키입니다. 여기 HTML에도 어떤 줄에 이렇게 커서를 갖다 놓고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이렇게 이 HTML 주석으로 이렇게 감싸지게 되죠. 다시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해제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스에서는 어쨌든 컨트롤 슬래시는 요 사스 방식 주석만 되고요. 사스다 보니까, 사스 파일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스가 아니라 CSS에서 이렇게 컨트롤 슬래시 누르면 누를 때마다 이렇게 CSS 주석이 풀렸다가 됐다가 그러죠. 자, 사스에서는 어쨌든 이 슬래시 요게 컨트롤 슬래시를 눌렀을 때 기본으로 되는 것이고, 요 당연히 CSS 주석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겠죠. 사스 파일이다 보니까 사스 주석 방식이 기본으로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주석을 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변수에 들어가서 변수는 내가 변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스에서 변수는 달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수 이름 이렇게 하고 콜론 땡땡 콜론 하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값이 들어갑니다. 자, 변수 달러 변수명 그 다음 땡땡 콜론 그리고 값. 자,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자, 1픽셀 솔리드 블랙 이거는 이제 그 보더에 대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보더 하고 달러 바원 하면은 자, 이렇게 컴파일이 되죠. 그죠? 요 달러 바원 자리에 얘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cls2도 보더 달러 1 바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변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 똑같은 게 있을 때 이렇게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서 하면은 동시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값이 바뀔 때 이렇게 동시에 여러 군데 값을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그 사스도 그렇고 프로그래밍의 기본 철학은 DRY라고 합니다. Don't repeat your code? 코드인가 셀프인가 잘 모르겠는데 your self 하여튼 너 자신을 네 코드를 반복하지 마라.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기본 철학은 단순 똑같은 거를 반복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라. 이게 프로그래밍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변수 뭐 바2 샵 ff0000 이렇게 하고 백그라운드 달러 바2 여기도 백그라운드 여기는 얘는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보더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보더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보더 3픽셀 솔리드 칼라는 달러 바2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 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렇게 칼라 코드 자리에 이렇게 빨갛게 얘 같은 경우는 FF0000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뭐 예를 들어서 FF00 하면은 결국엔 노란색. 자, FF00에 해당하는 요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노랗게. FF00이 노란색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기능은 이것도 확장입니다. 자, 확장이 뭐냐면은 colorize. 네, 요겁니다. 요거 colorize. 자, 이 확장이 이렇게 색상 코드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 색깔로 배경으로 처리를 해주는 요 확장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비슷한 기능의 확장은 종류가 많으니까요. 한번 다른 확장들도 내가 이게 뭔가 잘 안 맞다, 잘 안 된다, 아니면 다른 한번 확장도 한번 찾아서 써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colorize 요걸 쓰고 있습니다. 네. 자, 자꾸 변수 얘기하다가 뭐 다른 것들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다시 변수에만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를 만들 때 변수 이름에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변수 이름 규칙. 자, 달러로 시작하고 그 다음 달러로 시작하고 여기다가 할까요? 여기다가 자, 변수 이름 규칙은 달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쓰일 수 있는 글자가 제한적입니다. 아무 글자나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언더스코어. 자, 이거 언더바가 아니고 제가 언더스코어가 공식 명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언더스코어, 그 다음 대시, 그리고 알파벳 A, B, C, D, 알파벳, 알파벳. 네, 그리고 숫자. 이렇게만 쓰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무슨 다른 특수문자 앰퍼샌드나 뭐 별 이런 것들은 안됩니다. 이렇게만 쓰일 수 있다. 달러로 시작하고 언더스코어, 대시, 알파벳, 그리고 숫자. 그리고 달러로 시작하는데 달러 다음에 바로 숫자가 올 수는 없습니다. 자, 달러 다음에 1, 2, 3, 그 다음 A, B, C 이런 식으로 변수명은 안됩니다. 그거 말고 달러 다음에 뭐 언더스코어나 대시 이렇게는 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숫자는 와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하니까 달러 다음에 숫자로 먼저 시작하면 안된다. 달러 다음에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된다. 자, 이 규칙은 사스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스는 달러로 시작하는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달러로 시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사스도 달러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숫자가 와서는 안되고요. 그러니까 직접 해볼까요? 자, 변수를 만드는데 달러 다음에 1, 2, 3 A, B, C 에다가 샵 ff 뭐 RGB 255 255 0 255 이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죠. 그죠? 자, 숫자로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냥 ABC로 하면은 이번에는 자, 제너레이티드 되면서 제대로 컴파일이 됐고요. 자, 이렇게 제너레이티드 이 CSS 파일이 생성됐다. 이렇게 떠야 제대로 컴파일이 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왓칭 그 위에 에러 내용이 있으면은 이거는 컴파일이 안 된 것이에요. 이 에러 때문에 컴파일이 안 된 것입니다. 제대로 컴파일이 됐을 때는 왓칭이 되고 그 전에 이렇게 제대로 생성이 됐다. 제너레이티드 생성됐다잖아요. 그래서 이 CSS 파일이 제대로 생성됐다. 요게 돼야 제대로 컴파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ABC로 하니까 되죠.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로 해도 자, 제너레이티드 됐고요. 그 다음 그냥 대시로 해도 자, 제너레이티드 됐죠. 근데 숫자로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났죠. 그죠? 뭐 컴퓨터의 특성이다 보니까 사스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숫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기본 변수 이름 규칙, 네, 요것도 당연히 기본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이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이렇게 기본 상식으로 해서 뭐 숫자, 문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 변수에는
달러 바3 마이 다시 바1 뭐 이렇게 할까요? 자, 이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값은 일단 기본적으로 CSS에 쓰이는 값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얘도 그렇고요. 자, 땡땡하고 요 다음에 있는 게 여기에 담기게 됩니다. 요 변수에 땡땡 다음에 요게 여기에 이 값으로 담기게 되는데, 자, 여기에 만약에 달러 바1 하게 되면은, 자, 이때는 달러 바1 그러면 이거는 이 위에 바1이 얘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것이, 그러니까 달러 바1에 담긴 값이 또 여기에 담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수 땡땡 그리고 값,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건 값입니다. 값. 근데 이렇게 달러 바1 하면은 요 달러 바1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 달러 바1에 담긴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변수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CSS에 이렇게 쓰이는 것들, 컬러 코드도 그렇고 뭐 이 픽셀, 요거는 이제 보더 지정할 때 쓰는 값이잖아요. 요런 것들, 뭐 그게 아니면, 자,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뭐 리니어 그 뭐죠, 저기 그라디언트 지정할 때 이렇게 리니어 해서 뭐 이렇게 하지, 하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CSS에서 쓰이는 것들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그라디언트 할 때 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CSS에 쓰이는 요것들, 뭐 보더에 담긴 요거,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패딩 달러 마이 바2 이렇게 하고 3픽셀 5픽셀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3픽셀 5픽셀을 제가 여기 마이 바2에 담았으니까 요 값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요 변수에는 어쨌든 CSS에 쓰이는 요런 것들을 다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이 CSS 클래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H1 그 다음 뭐 샵 AAA 그리고 이렇게 백그라운드, 자, 백그라운드 쳤는데 이렇게 종류가 쭉 나오잖아요. CSS 속성들, 이것들을 이제 속성들이라고 합니다. 뭐 백그라운드 레드, 뭐 보더 1픽셀 솔리드 뭐 이렇게, 그리고 폰트 사이즈 뭐 이런 등등등, 이렇게 왼쪽에 붙는 요것도 있죠. 백그라운드, 보더, 폰트 사이즈 뭐 등등등 CSS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속성이라고 하고요. CSS의 속성, 그리고 그 오른쪽을 그 속성에 대한 값이라고 합니다. 폰트 사이즈, 자, 여기 이렇게 할까요? 달러 FF FS 이렇게 하고 16픽셀 폰트 사이즈 줄여서 그냥 FS 했습니다. 여기에 16픽셀 요거 대신에 달러 FS 이렇게 하면은, 자, 샵 AAA 이렇게 폰트 사이즈 16픽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속성, 값, CSS의 속성 그리고 값에 지금 이 변수가 들어갔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됩니다. 달러 뭐 mybat3 이렇게 할까요? mybat3는 백그라운드. 자, 이 백그라운드라는 글자를 담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cls1 여기 백그라운드에 mybat3를 한번 넣어 볼게요. 달러 mybat3. 자, 이렇게 지금 컴파일 됐습니다. 백그라운드 이꼴 백그라운드라고 지금 돼버렸죠. 자, 근데 이거 지금 에러가 없죠. 자, 에러가 없습니다. 지금 제너레이트 됐으면서. 근데 이거는 CSS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 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백그라운드 하면은 그 다음에 무슨 뭐 컬러가 들어가던가 뭐 이미지 경로가 들어가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백그라운드 했는데 그리고 백그라운드 글자가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 글자, 요 변수에 이 글자를 담았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죠, 컴파일이. 자, 이게 SAS의 일단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SAS는 이 CSS의 문제는 아예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SAS라는 프로그래밍적으로 문법이 잘못되면은 그건 당연히 에러가 발생하지만은 이 CSS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컴파일 해버립니다. CSS 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냥 컴파일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글자, 아무 글자를 담아서 이렇게 아무 글자를 막 A 이렇게 하고 컴파일 해도 그대로 당겨버리죠. 그죠? 이렇게 컴파일 돼버리죠. 마칭 되면서. 네, 요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제가 말씀드리면 더 이제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일단 기초적으로 이런 것들, 이렇게 어떤 글자, 제가 아까 백그라운드라는 이런 글자 담았잖아요. 자, 이렇게 담아서 쓸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SAS를 좀 더 익숙해지고 더 레벨이 올라갔을 때, 그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확장해서 기능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지금은 일단 처음이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CSS에 쓰이는 값들만 우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만 알아두시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활용하는 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이 mybar3 요 변수에는 백그라운드랑 글자가 담았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에 달러 mybar3 여기에 bar1에는 bar2에는 요 글자, 여기 노란색 요 색상 코드가 담겨 있으니까 달러 bar2.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지금 에러가 안 났고 잘 됐네요. 자, cls1. 자, 컴파일이 됐는데, 자, 여기 컴파일은 지금 됐죠. 근데 보더까지만 지금 나오고 이 밑에 얘는 안 나오죠. 그죠? mybar3는 지금 백그라운드가 담겨 있는데, 그럼 여기 백그라운드가 여기 들어가서 백그라운드 땡땡 요 노란색 요거 얘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고 여기 그냥 요 위에 보더 요거만 지금 나오고 있죠. 밑에 백그라운드 이가 지금 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달러 바3 땡땡 달러 바2 지금 요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변수 선언은 달러 변수 이름 땡땡 값, 달러 변수 이름 땡땡 값. 자, 요거처럼 요 바원은 요 바원에 담긴 값이 요로 얘한테 들어가니까 요 바2에 담긴 값이 이 달러 바3에 들어가는 것이랑 똑같이 돼 버리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거랑 똑같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지금 백그라운드가 이 글자가 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러 바3라는 변수를 새로 만든 것이 돼 버리죠. 그죠? 자, 그래서 있는 것이 또 샵 중괄호 열고 닫고라고 하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끼워 넣기라는 뜻인데, 자, 인터폴레이션 영어 사전으로 인터폴레이션 써넣음 네, 보관법 뭐 이렇게 쓰는데 써넣음 말고 써넣는다. 자, 샵 중괄호 열고 닫고 끼워 넣기. 자, 요 자리에 자 이렇게 해버리면 변수를 만드는 거랑 똑같은 형식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자리에 샵 중괄호 열고 닫고 요렇게 하고 요걸 넣어버리면은, 자, 이번엔 백그라운드 글자가 나오네요. 그죠? BAK 이거 CK라고 해야 되죠. 네, 이렇게. 그죠? 자, 샵 중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변수가 들어가면은 이 자리에는 무조건 그 변수에 담긴 값이 뿌려지게 됩니다. 샵 중괄호 열고 닫고 사이에 변수가 들어가면은 그 변수에 담긴 값이 무조건 이 자리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백그라운드라는 요게 들어오는 것이죠. 자, 아까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랑 똑같이 돼버리죠. 이렇게 달러 변수명 땡땡 값, 달러 변수명 땡땡, 그리고 달러 바2는 여기에 담긴 요 값이 여기로 들어와서 얘가 여기에 또 담겨 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려면은 샵 중괄호 열고 닫고 그 사이에 이렇게 그 값을 뿌려주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속성, 그러니까 CSS의 속성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백그라운드에 mybar3, 자, 여기는 이 CSS의 값으로 쓰일 때는 그냥 변수 하니까 이 값이 뿌려지죠. 그죠? 왜냐면 이 땡땡 이것 때문에 변수 땡땡 하면 그 변수를 선언하는 형식이 돼 버리니까 이 자리에는 변수만 들어오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요런 특징도 알아두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사스가 익숙해지시면은 요런 것도 쓰시게 될 겁니다. 네, 요 인터폴레이션 변수 값 출력. 자, 여기에 변수. 자, 그래서 여기에도 물론 당연히 여기에도 샵 중괄호 땡땡 이렇게 하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잘 뿌려져요.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근데 얘가 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여기 이렇게 변수가 앞에 들어가 버리면 자 이거는 변수를 만드는 형식이 돼 버리니까 안 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긴 값이 여기에 나오려면은 샵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요 끼워 넣기 기능으로 해서 뿌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조금 더 들어가서 myBus4에 .cls1이라는 걸 담았어요. 자 그런데 이 글자를 내가 .cls1이라는 이 글자를 여기에 변수에 담았는데 에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그죠? 자 이거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점을 빼니까 컴파일이 제대로 됐고 자 이 글자를 담을 수가 있는데 특수문자 그러니까 사스 이름으로 쓰이는 사스 이름으로 변수 이름에 쓰일 수 있는 요것들 외에 그리고 이 CSS 값 중에 요런 샵 요런 글자 요런 CSS 값으로 허용되는 요런 샵이나 요런 특수문자 요런 것들을 제외한 점이라든지 뭐 %, 자 %도 되네요. 점 요런 이렇게 CSS의 클래스는 점으로 시작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예약어라고 하죠. 자 이런 예약어 기본으로 이 문법적으로 정해진 이런 글자들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이런 것들을 일반 그냥 내가 글자 형식으로 담으려면은 이렇게 이 꽃다운표나 쌍따옴표를 묶어줘야 이게 담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는 $myBar4 자 이래도 에러가 날 겁니다. 자 이 자리에도 들어올 때는 샵 인터폴레이션으로 이렇게 해야 자 이번에는 컴파일이 됐죠. CSS1 CS11 하면은 자 이렇게 자 그래서 변수를 뿌릴 때 이 CSS에다가 내가 변수를 뿌리는데 요렇게 그 변수에 담긴 값을 내가 뿌리고 싶을 때 이 왼쪽 부분 있죠. 여기 이 선택자 부분 이 CSS 선택자 부분이나 아니면 이 CSS 속성 자리에 그 해당 값을 내가 뿌리고 싶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방식으로 뿌려야 됩니다. 예. 근데 값수로 해서 변수를 뿌릴 때는 그냥 변수 넣으면 되죠. 그죠? 자, 요런 점도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그냥 16을 담았어요. 16이라는 숫자를 담았어요. myBar5에 그러면 여기에 폰트 사이즈 myBar5 자 폰트 사이즈 그냥 16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16 하면 이게 16 픽셀인지 16 REM인지 16 EM인지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PX가 들어가야 되겠죠. 픽셀로 하려면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달러 마이바 5px 이 변수를 찾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여기에 샵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야 자 이번에는 16px 돼버리죠. 그죠? 자 이런 특징들 그 인터폴레이션 쓸 때는 이렇게 CSS 상에서 내가 변수에 담긴 값을 뿌릴 때 이렇게 CSS 선택자나 이렇게 CSS 속성에다가 그 값을 뿌릴 때는 인터폴레이션 방식으로 무조건 뿌려야 되고 그 CSS 값에도 인터폴레이션 방식으로 뿌려도 되는데 이렇게 결합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방식으로 뿌려야 되고 오롯이 CSS 제대로 담긴 요런 값에 해당하는 변수는 그냥 인터폴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뿌려도 된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요런 것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폼은 또 배우실 건데 $i from 이거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니까 $i px 자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져 버리죠. 자 이거 3이 아니라 5 해버리니까 자 이번 5개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더 고급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폴레이션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점 박스 다시 샵 $i 그러니까 $i 포문은 반복문인데 1에서 5까지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5번 반복하게 되고 그 반복할 동안 이 $i라는 변수에 1, 2, 3, 4, 5 이렇게 담기게 되거든요. 5번 반복할 동안 그럼 처음 반복할 때는 얘가 1이고 그럼 이 자리에 1이 들어가니까 16 곱하기 1 하면 16이잖아요. 그래서 16 그럼 두 번째 돌 때는 얘가 2가 되니까 2가 되고 여기에 그 다음 16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32 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런 인터폴레이션 방식 요런 특징에 대해서도 네, 나중에 나중을 위해서 더 고급적인 내용을 위해서 더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네. 하여튼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제가 좀 요 한 편으로 만들기에는 지금도 너무 길었고 그 남은 내용까지 다 말씀드리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첫 시간은 요 변수에 대한 첫 시간으로 해서 이렇게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나중을 위해서 더 고급적인 내용을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정리해 가시면서 꼭 숙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